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주 사삼문화해설사이자 이제 시를 쓰고 있는 김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제주 사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제주의 그 지역사로만 알려져 있는 제주 사삼을 전국화시켜서 이제 70여 주년부터 네. 전국화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제주 사삼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기념관이 먼저 있는데 기념관 맨 처음에 동굴이 있어요. 네. 역사에 동굴이 있는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모르죠. 예. 예. 옛날 초토화 작전 당시에 주민들을 피신시켰어요. 주민들을 피신, 즉 다시 말해서 해안가 마을로 가서 있어라. 그런 소개화 작전을 시켰는데 당시에 10월 달이라 추수철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동굴에 가서 숨어서 50일 동안 산 적도 있어요. 말이 50일이지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는 불도 빛도 없는 데서 50일 동안 살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큰 넙계라는 데는 120명이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토벌대한테 들켜요. 네. 들켜서 쫓겨다니다가 잡혀서 정화폭포 위에 세워놓고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주 아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에 동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 동굴을 전시했습니다. 네, 분명하게 알 것 같아요. 자, 동굴 빠져나오자 네. 뭐 하얀 게 뭐 있죠? 이게 네. 뭐 같아요? 이거 뭐겠어? 관 같아요? 예, 관은 아니고 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비석이에요. 네. 비석인데 그냥 누워 있잖아요. 네. 쓰여 있지 않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쓰여있네요. 예, 왜 안 쓰여 있을까? 그리고 왜 누워 있을까? 사삼의 정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삼 운동인지 사삼 항쟁인지 맞아요. 사삼 사건인지 그렇죠. 사삼 사태인지 맞습니다. 예. 이게 안 정해져서 이렇게 지금 저는 4.3 학살이라고 하고 싶어요. 학살요. 예, 좋은 힘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오늘 기념관을 한번 둘러보면서 네. 사삼의 정명은 뭐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원추형으로 생겼죠. 네. 제주에 있는 방사탑이라고 있어요. 방사탑. 예, 방사탑. 사한 기운을 막아준다. 예, 마을마다 한두 개의 방사탑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 어떤 재앙이 있거나 불행이 닥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탑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네. 방사탑 모양으로 이렇게 네. 생겨서 네. 앞으로 사삼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말아 주십시오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해방 당시 45년도 8월 제주도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 상황이 어떤가 그러면 일본군들이 왔었어요. 그 결치로 작전이라고 일본을 방어하는 작전, 결치로 작전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자살특공 부대를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자살특공대 하면은 가미가제 네. 뭐 이런 건 아시죠? 네, 신풍특공대라고. 이거 말고도 해군에 신요, 카이텐 이런 자살특공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자살특공 훈련을 막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항전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제주도를. 네. 근데 당시에 45년도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다 그러는데 어디서 다루냐면은 미군정이라고 해서 미군이 주도하에 그렇죠, 정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없는데 당시에 콜레라가 유행했대요.
그래서 약 150명이 1년 동안에 죽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불안을 형성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7만 명이 돌아옴으로 해서 갑자기 실업자도 늘어나고 또 그해 46년에는 흉년이 들어가고 그렇죠. 먹을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46년에는 선생님 말대로 콜레라가 창궐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제주도는 9월 28일 날 해방을 맞이했다고 해도 예. 다른 말은 아니죠. 예. 그때 일본이 그때 나가니까. 항복주의식을 9월 달에 네, 했으니까 9월 제주도에서. 28일 날 하니까. 서울에서도 항복주의식을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네. 9월 달에 항복주의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자세히 설명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식 하는 거구나. 예. 한국 조인식. 자, 미군 성조기가 올라가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 게 네. 성조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본기가 내려오고 네. 성조기가 올라가서 네.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가 없었다는 것을 네. 보여드리는 영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바로 8월 달부터 미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냥 채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정부패의 온장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던 식량난 뭐 이런 것들과 겹쳐서 네. 경찰의 부정부패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4.3으로 예. 나중에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와중에 46년도 8월 1일 날 제주도가 섬도자에서 길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제주도 조그만 섬이 전라도, 경상도와 똑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둔다는 거는 네. 이상하죠. 그죠? 왜 제주도를 이렇게 승격을 시켰을까? 갑자기. 예, 갑자기. 이거는 미군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그 위상을 좀 높여줌으로써 군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도로 승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섬도자에서 길도자로 바뀌게 돼요. 어린아이 하나가 경찰의 말발굽에 채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네. 거기서 6명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4.3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하면 되죠. 우리 네. 4.3 하면은 1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렇죠. 봐야죠. 4월 3일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47년도 3월 1일. 이 날짜부터 우리가 4.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7년 네. 7개월 동안 네. 54년 9월 21일까지를 네. 제주 4.3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예. 자, 3월 1일 날 어떤 일이 생겼나 바로 영상에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 하나가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채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기마경찰 쫓아가면서 사과해야지 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경찰은 모른 척하고 경찰서로 도망을 도망가버려요. 갑니다. 사람들이 쫓아가. 그랬더니만은 경찰에서 보초 서던 사람이 바로 사격을 발사합니다. 이 사격으로 초등학생 죽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 죽고 더더군다나 21살 젖먹이 어린이를 안고 있던 엄마 포함해서 6명이 죽습니다. 저게 3.1절 발포 사건이고 4.3의 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총알이 다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라 다 등으로 맞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쏜 거지. 아, 예, 맞습니다. 예. 이 총파업은 95%가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혹시 관공서 이런 것도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민관 합동 이래 파업을 시작하는 거죠. 스트라이크예요. 네.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는 두 번째 발포 책임자, 발포 경관 즉시 처벌하라. 그다음 일본 경찰의 유업적 개성활동 소탕하자
이왕 하는 김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본 경찰의 그 친일 경찰, 친일 경찰. 예, 네.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3.1 사건에 관련된 애국적 인사 검색치 말자 등등 내걸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최경진 경무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주민 90%가 좌익색자라고 리포트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 70%가 좌익의 동조자라고 기술하거나 아까처럼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미군정에서는 제주도를 뭘로 생각한다? 빨갱이 섬으로 단정하게 되는 거죠. 레드 아일랜드, 예. 빨갱이 섬이다. 그래서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로 단정하고 강력하게 진압해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련 군정이 들어오니까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빨갱이라 그러면 눈에 불을 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아까를 얘기했던 데려온 사람들이 테러를 일삼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막 이제 동요를 하게 되는 거죠. 경찰 400명이 조금 늘어나고 이제 700명쯤 돼 가는데 700명. 이 사람들은 몇 명이 내려왔나 그러면 760명이 내려와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주도는 공포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잡아들인 사람들이 2,500명 정도 검색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이런 좁은 감방 안에다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도록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랬더니 사고가 나요. 그죠? 이런 좁은 감방 안에다 잡아뒀더니. 그래서 이듬해 3월, 아까도 말씀드렸던 48년도 3월 달에 3명이 죽습니다. 경찰에 끌려갔던 2사람하고 서북청년단에서 고문을 받던 1사람하고 3분이 죽어서 그거를 빌미로 바로 남로당이 바로 4월 3일 날 바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4월 3일 날 어쨌든 새벽 2시에 무장대가 12개 경찰 지서를 습격하면서 일어나요. 4.3은 무장대 초기 350명 거기다가 총칼도 토벌대는 전부 총으로 전부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구구식 소총 27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빈약했다 얘기죠. 이 빈약한 사람을 부풀리고 왜곡되게 표현해서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강경 진압을 유도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미군의 강경 진압 작전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바로 평화 협상을 맺어요.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죠? 당시 무장대장 나이가 25살. 예, 25살. 일본 주호대학, 중앙대학이죠. 일본 중앙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제주도 와서 그다음에 대정 고등학교에서 그다음 경제학 강의, 즉 다시 말해서 사회 선생님을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무장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남로당 무장대장으로 활동했던 김달삼이에요. 4.3을 일으키고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강동정치학원을 나와서 경북 청송지구의 빨치산으로 내려왔다가 50년경에 죽습니다. 예. 김달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김익렬 장군. 그래서 그 4.3을 많이 진압하려고 애썼던 그런 분이 됩니다. 자, 평화협상에서 72시간 내 전투 완전히 중지한다. 이거 지켜졌으면 4만 명의 희생이 없었겠죠. 그렇지. 예. 그런데 저게 결렬이 돼요. 왜? 어느 마을 하나가 불질러집니다. 이 마을이 불질러져서 제주시 오라동이라는 마을이에요. 좌익에서는 우익에서 질렀지. 우익에서는 좌익에서 불질렀지.
이러고 서로 떠밀려요. 근데 결국 어디서 방어를 했다? 우익청년단이 민가를 방어했다라고 나중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협상은 완전히 결렬이 돼버려요. 50선거, 남한만의 단독선거입니다. 이 단독선거 50선거를 둘러싸서 누가 반대했냐 그러면 여기 있는 김구 선생님이 반대했었어요. 김구, 김규식 등등이 반대했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50선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남북 분단이 된다. 예측하신 분이 김구 선생님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주도민이 김구 선생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제주도 선거구 2개 선거가 무효표가 됩니다. 선거하는 날 전부 다 싸들고 올라가요. 식구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놀다가 선거가 끝나고 내려오니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선거가. 그래서 투표자 수 미달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제주도 내 선거구 2개의 선거구가 무효표가 돼서 뭐 남한에서 전부 선거가 일어났는데 제주에서만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군 정부에서는 어때요? 제주도 놈들 말 안 듣네 이러죠. 그래서 미군에서는 더 강경하게 진압해야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여기서 6주 동안에 6,000명, 한 주에 1,000명씩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제주도를 전부 다 해안 봉쇄하고요. 구축함으로 둘러싸서 해안을 전부 다 막아놓고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진압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고 그럼 해방 3년째 되는 날 바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야, 북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정부 만들어. 이래갖고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서 북한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북 분단이 돼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구상에 우리 바로 한민족만 분단이 되는 겁니다. 자, 제주 초토화 작전이라 그러는데 제주 초토화 작전에 의해서 3만 명이 희생이 돼요. 희생이 되는데 무장대는 어딜 근거지로 살아요? 산을 근거지로 삽니다. 무장대는. 그래서 의복이나 식량이나 떨어지면은 가까운 마을에서 뺏어 입어요. 가까운 마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중산간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산간 마을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은 무장대가 의복 식량 못 뺏어 입겠네? 라는 생각을 미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 작전을 바로 초토화 작전으로 전부 다 그렇죠. 쓸어버리기 시작하는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기서 바로 3만 명의 희생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33%는 어린, 노인, 부녀자가 죽게 된 거죠.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됐다. 이거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마을 다니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하는 게 11월 17일 날 계엄 선포에 의해서 이승만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초토화 작전에 의한 희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계엄 선포에 관한 문건에서 나온 바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가혹하게 탄압하고 다 예. 쓸어버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109개 마을이 잃어버린 마을이 됩니다. 109개 마을이 예. 그리고 지금은 더 조사해 봤더니만은 109개가 훨씬 넘는 네. 마을들이 잃어버린 마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황폐화가 돼 버립니다. 이 잃어버린 마을은 지금도 사람들이 안 살아요. 왜? 맞아. 우리 곤을동이라는 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안 살아.
못 살아. 왜요? 한 마을에서 40명, 5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집 짓고 살겠어요? 안 살아요. 그래서 고늘동 마을이라든가 무등이 왓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이 잃어버린 마을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미군에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작전을 바꿔서 이듬해 3월 귀순작전으로 바꿔요. 뭐냐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어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저절로 와해가 돼버려요. 또 무장대가.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강경 진압작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살려주겠어.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면 과거 행적을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사명 계획을 발표했더니만은 저절로 내려와요. 그리고 스스로 항복해요. 이러고 무장대는 거의 와해가 되기 시작하고 6월 달에 2대 무장대장 이덕구가 죽습니다. 이덕구가 죽음으로써 이제 제주 4.3은 거의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여태껏 얘기했던 중에 초토화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미군의 그 강경 진압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누구누구 자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도 못 지은 애기가 죽었어요. 애기, 아예 애기. 그런 경우는 누구누구 자 이렇게 표현하고 18살. 예, 뭐 나이도 천차만별이죠. 자, 주소 어디서 돌아가신 그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어떻게 죽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벌대에 의해서 죽었다, 무장대에 의해서 죽었다, 각각 나왔어요. 근데 토벌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84%, 무장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0%예요. 그래서 제가 토벌대에 의해서 죽음을 많이 얘기했던 이유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기서 본 근거에 따라서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84%라는 거.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 아까 얘기했던 10%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토벌대 위주로 얘기했던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1980년대까지 연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레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빨갱이 컴플렉스. 빨갱이.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없애는 방법. 빨갱이 컴플렉스를 없애는 방법은 군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군대 가면은 야 국가를 위해서 빨갱이 잡으러 나간 거니까. 그렇죠. 빨갱이 잡으러 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 레드 컴플렉스 요거를 1980년대까지 갖고 있었어요. 연좌제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걸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가는 방법이다. 군대는 지원할 수 있는 군대는 뭐밖에 없다? 해병대밖에 없다.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을 많이 한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헤엄 잘 쳐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지원할 수 있는 군대는 해병대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지원했던 거죠. 진화영 할머니라 그래서 월령리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토벌대에 의해서 턱이 날아가요. 턱이 그렇죠. 사라져요. 그래서 턱을 무명천으로 감싸서 살아서 무명천 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명천 할머니 결국 90세에 되던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월령리에 사시는데 어디서 사고가 났나 그러면 판포리예요. 판포리하고 월령리는 버스 정거장 하나. 판포리 마을 가십시오. 이랬더니 월령리 사시는데 안 가. 왜요? 그랬더니 가면은 총소리가 팡팡 나더래요. 그렇지. 맞아.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평생을. 한정거장인 바로 고향 마을을 못 찾아가신 어르신이에요. 결국 90살 되던 해 이시돌 목장 그 요양원에서 죽습니다. 예,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승의삼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1978년도에 바로 현경 선생님은 이 4.3 얘기를 꺼내서 쓰고 난 후에 결국 정보부에 끌려가서 가정 고문을 당하고 그랬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덕분에 4.3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번지기 시작하면서 4.3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 4.3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제주공항 활주로 끝에서 200여 구가 넘는 300여 명의 시신을 찾아내기도 했죠. 예. 그래서 제주 4.3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 바로 그거는 현경 선생님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많은 대통령님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민주계 대통령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4.3을 이렇게 알려주고 진상을 조사하게 해준 이런 대통령들 덕분에 제주 4.3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모든 4.3의 얘기를 끝내고요.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별을 하지 않는다 해서 4.3의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다시 4.3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이런 4.3의 얘기를 써주고, 이런 문학의 힘이 뛰어나다, 이런 게 제가 느끼는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예. 이런 한마디 글에서 우리는 4.3의 얘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4.3 희생자들입니다. 사진 한 장씩 주십시오. 이랬더니 당시 사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잘생겼다. 예, 사진 중에서도 초상화를 그린 게 많아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래서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겼다 해서 초상화를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희생자가 되는데 사진 한 장씩 내놓으십시오 이래도 벽면 하나를 못 채워. 그래서 중복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어요. 4.3 사진 한 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왜 이렇게 사진 찍기가 힘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진이 뭐 흔하지만 당시 사진을 많이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나면서 이 희생자님들한테 머리 숙여, 예, 이 사람들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이제까지 1시간여 동안 제주 4.3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황치부님 저 얘기 좀 들으시고 어떠세요? 아니, 저보다는 눈물 나게 잘 듣고 있다고 댓글에서 아이고, 예. 해설하시는 분 대단하시다고, 아유, 예. 너무 잘 설명을 하셨다고, 예. 저야 막 감명 깊게 지금 듣고, 예. 그냥 눈물이 그냥, 예. 저도 이제 해설을 자주 하지만 네. 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줘야지, 그래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다볼사이버 다 보이잖아. 얼마나 좋아. 눈물 나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40강의를 할 거예요. 40강의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4.3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올린 거는 그 46년, 47년에 관련된 거를 올렸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